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프로그램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패널만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적절한 패널이 있을까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열정과 실용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청년 리더십은 단지 행동을 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정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채드윅의 이 고등학교 3학년생인 최리성 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에서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리성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에서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이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Greeners Cleaner라고 하는 청년 환경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교육센터에 학생 대표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의장으로서 저는 한국의 많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협력을 했고 논의를 진행했고 또 교류를 해왔습니다. 제가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상은 라이즈라는 상입니다. 라이즈는 전 세계에 약 매년 100명 정도를 선정하여 이 청소년 지도자로서 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 100명 중에 선정이 되어서 다른 99명의 정말 열정적인 사회, 환경, 경제 운동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여름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솟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둘 간에 어떠한 경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 패널에 이런 토의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행동주의, 정책 결정 그리고 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지속 가능성 관련 연결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청년으로서 우리가 그린워싱을 피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살 때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린피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로비 활동과 또 여러 그런 활동을 2019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 간의 협력과 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 대표성이 항상 실효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장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이 일회용 빨대와 관련된 편지를 메일 유업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메일 유업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신에 또 이렇게 썩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그런 빨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환경 교육을 모든 공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그리고 교육부가 이러한 노력 결과로 2023년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UN 세계 식량 포럼이 로마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연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로마에서 이런 많은 정책 위반가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패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연 학생이 있습니다. 덕현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한국의 청년 정책 연구소에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체드윅 인터내셔널에서 이 그리너 이즈 클리너 클럽을 이끌고 있는 킴 카일라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개회식에서 한재아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윤중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패널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토의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재현 학생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환경 패널리스트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자리까지 나오기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지프라는 곳에서 패널리스트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정말 나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주로 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건네줘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환경 활동의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들으셨다면 저는 봉사활동과 더불어 약간 지금은 남들과는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의 고등학생 생활의 이야기를 좀 더 누군가에게 알리고자 환경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설명하고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고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덕현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일반고를 다니면서 평범한 학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환경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저한테 아저씨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현재 환경연대 활동을 계속해서 기획하였고 전국 최초로 환경연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동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정부 부처의 기후환경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후환경 분과에 들어가서 기후환경 분과원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우리 청소년에게 어떤 환경 교육을 제공해줘야 될까, 어떻게 환경을 알려줘야 될까를 계속 논의하였고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2022년 그린피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현재 많은 환경 활동을 하고 있을 뿐더러 지금은 우리들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현재 법무부하고 병무청에서 다양한 기자단 활동을 하며 여러 수상 실적을 쌓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 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자원봉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환경자원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쓰레기 줍기, 블로기 활동 등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에게 있어서 환경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쓰레기를 줍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환경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자원봉사를 하면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환경활동과 관련해서 대외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사회의 시선은 좋지만 주변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저 저희를 걱정하기 나름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어떤 청소년이라고, 어떻게 청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환경자원봉사나 대외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과 더불어 환경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사진 세 장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곧 봄이면 볼 수 있는 벚꽃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벚꽃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흔하게 봄에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사람들의 사회 참여가 없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벚꽃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단지 인간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벚꽃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예시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가 팬데믹에 도입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었었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활을 바꿨었고, 그리고 정말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의 코로나19의 원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원인도 어쨌든 우리 인간이자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그것의 답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의 원인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게 원인일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그린피스 자원봉사, 환경자원봉사라는 거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지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자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청소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청소년을 받지 않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미웠고, 저는 활동의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싶었지만 모두가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었을 때 이렇게 그린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지금 이야기를 전한다면 저는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던 것은 그린피스 플라스틱 직콕조사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며칠간 찾았던 봉사활동의 그 결과로 이런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여 그린피스 플라스틱 직콕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본격적으로 그 직콕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피스 플라스틱 직콕조사를 할 때 가끔 지원 동기 같은 걸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직콕조사의 동기를 작성하면서 나는 환경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어려움에 부딪힌 누군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1,500자 이상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린피스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학생인데 저 봉사활동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직콕조사 누군가가 안 되더라도 저만은 꼭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더니 담당자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저 봉사활동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입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를 연결해 주셨더니 담당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서 그렇게 길게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냥 묻고 싶어서 대답했던 거지, 모두가 신청한 사람 모두가 다 되는 봉사활동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큼이나 환경에 열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결국 그래서 그린피스 플라스틱 직콕조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활동했던 건 아니었고, 저는 어떻게 주변 친구들과 함께 연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좀 같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전 집에 있는 플라스틱 모든 것을 그냥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플라스틱이 가장 어떤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활용도로 사용되었고 이거를 실제로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제가 학원에 갔더니 학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너 왜 선생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학원 쓰레기통을 만지고 있니? 저 그린피스 직콕조사 자원봉사 합니다. 그런 제가 그때 들었던 순간은 얘네들이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떠한 설명, 직콕조사에 대한 의미, 플라스틱 자원봉사, 환경자원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정말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더욱더 친구들은 결국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린피스 자원봉사 이거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도 멘붕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같이 원하자고 해서 했던 활동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 나름대로만 살아가는구나.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서 물론 그린피스 직콕조사라는 활동은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큰 효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청소년이 환경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지원서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경력을 써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문제점은 청소년들을 이런 곳에서 뽑으면 무조건 경력 있는 청소년만 뽑는구나. 우리 사회는 정말 누군가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의지는 강하지만 정말 뛰어난 청소년이 아니면 이야기를 듣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활동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기에 처음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 저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일에 관심이 많았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느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 한 곳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10곳이 넘는 기간에 제가 계속 매일 전화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대외활동에도 관심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들 어리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고 안 되면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전교육관에서 제가 딱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봉사활동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누구신데요? 아니, 나 나중에 정말 봉사활동에 정말 꿈을 키우고 잘하고 싶은 학생인데 봉사활동 담당자님 연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정을 저는 계속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한 담당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저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얘가 누구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어쨌든 너가 청소년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줘볼게. 그 대신 너가 할 수 있는 활동 모든 것은 다 해보고 느끼점을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그 경력이 인정되어서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기구에서 환경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같이 환경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청소년 환경 정책을 교육과 관련된 환경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국 최초로 청소년 환경 연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가면서 맨날 두세 시간 거리를 집으로 왕복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청소년 환경활동이라고 시작해서 누군가를 돕고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환경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저희 활동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양한 환경활동을 진행하며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하였고 또한 이 외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날 뿐더러 이렇게 연구활동까지 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결과로 이렇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라는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하며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뿐더러 그린피스 자원봉사자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4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발표에서 제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활동을 알리지 않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뿐 청소년은 언제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고 그리고 청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청소년 활동을 널리 계속해서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모두가 처음엔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고 환경활동을 하면서 집에서도 많이 쫓겨났어요. 너가 어떻게 이런 걸 하냐, 공부나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진심이었고 환경활동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의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고 지금처럼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환경활동을 기획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역경 등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작은 활동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카일라 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라 킴이라고 합니다. 좌장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드윅 인터내셔널의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환경 단체인 Greener is Cleaner라는 클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클럽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서 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이 클럽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머캅 26을 2020년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좀 신기했던 것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다른 패널 분도 그 당시에 환경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 코로나19 때 저는 가장 나이가 어린 대표 참여자였고 어린 학생으로서 이런 기후 행동과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기후 행동 관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머컵 26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의 NDC 관련된 논의를 하는 이런 모의 컵을 진행하면서 많은 정책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년에 걸쳐서 환경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나열해 두었는데요. 저는 또한 GYCT 옥스포드 넷 제로 유스 코호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공학적인 도전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과학자들을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의사결정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행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후행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관점이 상당히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성 꿈나무 환경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환경 단체로서 이 청소년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환경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스템과 기술을 접목시키고 이를 기후 행동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다른 패널 분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기후 행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접근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네.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야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고 행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런 기후 행동 열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이 활동가이든 아니든지 간에 왜 이것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견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여정 먼저 소개해드리죠. 제가 환경 운동을 학생으로서 시작을 했을 때 좀 흥미로웠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쉽지 않은 시기이죠. 이럴 때 제 기후 행동 관련된 여정뿐만 아니라 제가 청소년으로서 경험한 그런 여정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나는 아직 너무 어려.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이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야. 그리고 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빼고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던 다양한 여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사실 달을 찍으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죠. 안개가 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밤의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 혹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부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명확합니다. 제가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또 의구심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뒤쪽에 하늘입니다만 제가 나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잔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잔가지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기후 행동을 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캠페인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원서를 내보기도 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스템과 기후 행동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작게 이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방에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실험을 방에서 하다가 보니까 좀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고 제가 이 감자 녹말에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썩어가는 그런 감자가 있었고 이 감자를 버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엄마 이 감자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 볼래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제가 참여했던 이 청년 그리고 청소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자단에서 그런 관련된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감자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실험실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학생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감자 전분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었고 물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첫 번째로 정말 이런 혁신을 시도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그릇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이 남은 제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셔츠의 어떤 천 재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제가 기업가 정신 세션에 발표를 했습니다. 콜드런치 X에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후 행동이라는 부분과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연결했던 시도였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실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 장치들을 이용을 했고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학교의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수자원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저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혁신과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이루었던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앞서서 그 천을 가지고 기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업사이클링 센터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제가 발명한 이런 솔루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학생으로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어른들의 어떤 제안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4년에 생태 환경 관련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었던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제 방식대로 집에서 한 것이지만 누구나 어디에서든 출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들을 거치면서 SDG Teens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50명 이상의 멤버를 두고 있고 1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각각 기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과 혁신을 이용을 해서 기후 행동을 하고자 했고 제 목소리를 내고자 했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좀 다른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영화를 이용을 하고 또 예술을 이용하거나 정책을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이 있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고 저희의 배경도 다르고 저희의 출신 국가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성이 있지만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이라는 이런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여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낼 수 있는 제 목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좀 주저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션의 주제하고도 귀결되는 것인데 사실 한 명이 또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기후라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기후 행동에 있어서는 복잡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하는 기후 행동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스에서 이런 기사를 내게 되었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것은 항상 언론에 등장하지만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행동을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후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는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복잡한 접근 방법을 잘 버무리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Kyla. I think Kyla. 네, 감사합니다. 카일라 님이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 스템이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마지막 패널리스트 분 한지아 학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중중학교 1학년이고 생태독지연구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아입니다. 저는 아기 기후 소송의 청구인이자 기후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빌려준 적 없는 빼앗긴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젊은 기후활동가를 대표해서 나왔지만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기후소송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했으며 법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 계기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간식을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서 고민도 많은 평범한 13살입니다. 저는 2022년 10살 때 처음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로서 기후 위기를 빨리 해결하도록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본 것은 단순했습니다. 현재의 법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는가?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61명의 동생들을 대신해 헌법재판소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법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판결로 국회는 2026년까지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31년 기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설정해야 하고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는 투표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게는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 소송에 대해 헌법적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이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 소송에도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지만 동시에 어린 세대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 반응 속에서 저는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후위기를 배워서 안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후위기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소송을 시작했을 때 서울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 집 밖을 살피러 나간 엄마가 집에 못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심각해지는 폭염 때문에 피부가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태풍과 폭우로 제가 좋아하는 체육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김부각이라는 음식을 좋아했는데 점점 바다가 뜨거워져서 김을 재배하기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나중에 김부각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촌동생들이 걱정됩니다. 사촌동생이 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테니까요. 사촌동생은 태어나서 지구에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미래에 이 위기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후행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해낸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먼저 싸움을 시작한 청소년들과 61명의 어린 동생들, 시민, 변호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가족, 친구, 이웃들처럼 저와 함께 싸우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 문제는 특별한 누군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도전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완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후소송 판결 이후 여전히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얻었고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은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용기를 내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어 바꿔보려는 노력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고 비행기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후 문제에 관심을 두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 이웃 모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분명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법 개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공감, 그리고 더 많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법이 바뀌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꿔도 늦었다고도 합니다. 어른들의 말처럼 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살아가야 하나요?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마치 한 친구가 내가 아끼는 펜을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고 전학을 간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애초에 돌려줄 마음과 방법이 없었다면 그건 훔친 것과 같습니다. 아직 법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어른들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외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문제라면 어른들도 우리와 함께 해결하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빌려준 적 없는 미래도 훔쳐온 미래도 아닌 함께 만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언제 시작되나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재 학생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청년에 또 학생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또 기업 그리고 정부 정치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에게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발표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어떠한 난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기후환경 활동을 하면서 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변 사람의 한계, 너는 절대 청소년이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야 돼. 학생이잖아. 이러한 그 학생들을 향한 대외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한계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대외 활동에 관심이 없고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그러한 주변 한계적 이야기에 휩쓸려서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우수한 사례, 그리고 청소년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패널리스트 분들처럼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고 직접적으로 활동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었고 결국 그렇게 시작하다가 누군가의 응원과 관심이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비난이 아니라 응원과 관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일라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활동, 기후 활동을 하는데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 때문에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제약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제 경험을 한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방대한 주제이고 방대한 이슈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방식, 저만의 길, 저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물론 수학 문제에는 답이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수학적으로 잘 안 되면 기하학적으로 해보고 기하학적으로 안 되면 통계학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런 다양한 방법, 다양한 옵션들을 내가 직접 한번 탐구해 보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고 혁신과 과학, 실험, 기술 쪽에 저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접근 방법과 다양한 관점들을 다 총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재 학생. 저는 이거 기후 이거 행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 게 악플 악성 댓글이었는데 거기서 어 뭐 어떤 일이든 애 앞세우는 거 하지 말자. 저건 애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뇌다 하면서 제가 한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은 세뇌라고 말하는데 저 이게 세뇌 전 저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뇌라고 생각했는지가. 그리고 또 뭐 성적은 안 되고 활동가로 스펙 쌓아서 수시로 입학하려는 거라는 댓글에는 뭐 저는 옳은 행동을 한 거고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입학을 하면 뭐 어때요? 저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뭐 너무 그리고 뭐 에어컨도 하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저는 이거를 혼자만 실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실천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어리다고 자꾸 무시하는데 저는 그냥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기후행동을 했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진 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댓글을 계속 다는 거잖아요. 악성 댓글을. 관심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비판만 하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악성 댓글에 대해서 좀 약간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옛날 때 되게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솔직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행동가라는 그런 이름, 그런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똑같은 순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 활동가라는 표현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본 활동가들의 작은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를 더불어 전 세계에서도 하나의 자원봉사자라고 저희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후 활동가라는 표현도 맞지만 이분 이러한 우리의 활동들이 정말 누군가의 비판이나 누군가의 세뇌, 특히 방금 전에 패널리스트 분이 말씀한 것처럼 뭔가 강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만큼 기후 활동가이자 하나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이름을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카일라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라이밋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기후 활동가 혹은 환경주의자 이렇게 불려졌을 때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액트, 행동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들려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타이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여정에서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전 우리 세션에서도 제목에 이 액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액션, 활동이라는 것은 말보다 그냥 공허한 약속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인식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마 이러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활동가, 기후 활동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잘 대변해주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활동이 이 사회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기후 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미래를 지키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람들 보면 왜 기후활동가에 대해서 물으면 염색도 하면 안 되고 뭐 불똥 낭비하면 안 되고 에어컨도 안 쓰면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후활동가보다는 그냥 제 미래 어차피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미래는 상관하지 않잖아요.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 미래일 뿐이고 그냥 기후활동가보다는 미래를 위해 싸우는 학생이라고 표현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실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배려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실천을 하는 청소년 정도로 저희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실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체제가 이 학생들이 이런 열정을 쫓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지요? 확실히 근데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한국 환경 교육이나 이런 걸 더욱더 집중적으로 여기는 추세이고 그런 프로젝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환경 봉사 활동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조금 더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열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환경 활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멋진 사람으로 너가 결코 성장할 수 없겠다는 주변의 비판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교육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면서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환경 활동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보이고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활동가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계속해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카일라 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주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져왔던 용어입니다. 그린워싱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이 혹은 자신들의 제품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것이 그린워싱입니다. 뭐 친환경이다,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 용도로 사용을 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SNS 계정에서 자신들의 이런 그린워싱 제품을 샀던 경험을 공유하곤 합니다. 막상 사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 회사의 제품은 보이콧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활동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재아 학생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퍼포먼스 활동주의가 저는 퍼포먼스 활동주의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회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퍼포먼스 활동주의는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퍼포먼스 활동 그 주의로 기후 위기에 이제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거는 퍼포먼스 활동주의라고 하지 않은 활동주의가 아닌데 사회가 자꾸 퍼포먼스 주의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점점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본인 혼자서 퍼포먼스 활동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뭐 이 플라스틱 물건을 사도 되는지 어제도 샀는데 이걸 또 사도 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패널 분들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저희의 이야기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세대학교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유엔이나 다양한 국제기구 환경단체가 알려져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러한 활동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전달된다면 저는 기후의 큰 문제의 큰 원인을 해결하는데 정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인 만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는 식으로 사회와 청소년이 의사소통하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동가이던 활동가가 아니던 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만의 기후 행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후 문제를 혼자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행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면 모든 개개인이 각자의 노력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고 우리의 협력과 협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뭐 쓰레기를 버릴 때 뭐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버려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기후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고 그렇기 위해서 기후를 지켜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책임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냥 자신이 이제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성인들, 기성세대가 큰 교훈을 얻으면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서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또 사회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각각의 개개인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것으로 GIF 2025 첫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50분이 남아 계신데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50명의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많은 통찰을 내일로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DG 파리 협약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제2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